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용자에 대해서 각 개별 법령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또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동법에서의 사용자의 의미는 바로 각 개별 법령의 입법 취지에 따라서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책임을 부담하는 책임의 수범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라는 개념 또한 노동법의 개별 법령의 입법 취지나 정책 목적에 따라서 사용자라는 용어를 개별적으로 다르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주는 사업의 주인이며 개인 사업의 경우 경영주 개인이, 법인 기업의 경우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2008년 4월 10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 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 경영 담당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2006년 5월 11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간관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만 하위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일정한 지시권과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용자 개념의 확대는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서 사업 경영 담당자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게도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한 형사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판례에서 사용자성을 판단한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장제 판례로 불리는 2002년 11월 26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소사장 사내회사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해당 판례에서 기업 내부에 사내벤처, 소사장제라는 이름으로 작업 공정의 일부를 도급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구성원이 기존 기업의 내부 인적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소사장을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소사장 법인이 기존 기업의 한 부서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근로자는 기존 기업과 사용 종속 관계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소사장 법인의 근로자와 기존 기업 사이의 근로계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2003년 9월 23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인 SK인사이트 코리아 사례에서 모 회사가 위장 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사이트 코리아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SK가 인사이트 코리아의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모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 7월 10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른바 원청, 하청 관계에 있을 때 하청업체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원청의 노동자들과 함께 원청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을 하며 소속만 하청업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 사업주로서 그 하청업체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어서 사실상 제3자의 노무대행 기관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소속 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에는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서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와 관련해서 약간 다르게 사용자의 책임을 배분하고 있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바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관계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사용사업주를 위해 일을 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관계로 근로자 입장에서 보자면 사용자가 둘이 되는 다소 특이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사용자가 복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가 분명해지지 않아 노동법의 보호의 효력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 파견법에서는 바로 근로기준법에서의 사용자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일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의 또 다른 일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파견사업주는 근로계약의 체결, 작성과 관련된 책임들을 가지고 있고 또 임금을 파견사업주가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임금지급, 퇴직금, 가산임금 등에 관한 규정 준수 의무가 파견사업주에게 주어지고 사용사업주의 일터에서 사용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일과 관련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노동환경과 직결되는 부분은 사용사업주가 책임을 지도록 책임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법에서의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정리를 해보자면 각 개별 법령의 입법 취지,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권리와 보호가 악화되지 않도록 개별 법령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조법은 사용자의 책임을 어떻게 부담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조법 제2조에서 등장하는 사용자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정의와 동일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최저기준 준수의무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데 비해 노조법상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상대방, 단체교섭의 상대방, 부당노동행위 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노조법에서는 바로 대법원 2010년 3월 25일 판결인 현대중공업 판례에서 현대중공업의 직영 노동자들과 함께 배를 만들었던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 교섭을 요구한 사안에서 현대중공업이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즉 이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용자인지 하는 쟁점이 대두되게 됩니다. 이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이 선고한 2010년 3월 25일 판결을 통해서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그 사업주와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바로 노조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리딩 케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부터 노조법의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점이 판례로 확립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노조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3조의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이러한 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역시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노조법에서의 사용자, 특히 부당노동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사용자,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여기까지 누가 근로자이고 누가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용자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